썰매도 타고 얘랑 같이 눈싸움도 타고 썰매 같이 둘이서 탄 게 재밌었어요. 눈이 많이 와서 눈사람 크게 만들 수 있어서 좋고요. 누나랑 같이 소원도 빌렸어요. 열선이 안 까인 곳은 차례든가 이 보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네, 보신 대로 지난 주말 서울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곳곳에 사고가 잇따랐죠. 네, 관련 내용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 지난 30일 서울에 12cm가 넘는 폭설이 내리면서 42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왔다. 글쎄요, 또 이유를 여쭤볼지 않을 수 없겠어요. 북쪽에서 찬성지를 가진 저기압이 지나면서 네. 아무래도 이제 비보다는 눈의 형태로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상 상황이었는데요. 네. 특히 이렇게 저기압이 접근을 했을 때는 전면에서는 남쪽에 위치한 공기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네. 그런데 따뜻한 공기와 함께 다량의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에 덥고 수증기를 많이 머금은 그런 공기가 충돌하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눈구름을 만들게 된 건데요. 네. 특히 지난 12월 30일 서울의 경우에는 12.2cm 예. 눈이 내렸습니다. 이것은 1981년에 네. 12월 19일에 18.3cm의 눈이 내린 이후에 42년 만이고요. 겨울 총 전체 기간을 따졌을 때는 2010년에 서울의 경우에는 1월 4일 날 25cm가 네. 넘는 눈이 내렸었는데 이때 비한다면 한 13년 만에 많은 눈의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서울 지역 안에서도 서쪽이 동쪽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눈이 쌓였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이때 강동구에는 한 10.8cm의 눈이 내린 반면에 네. 강서구에는 한 3.4cm의 눈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서간에 굉장히 차이가 컸는데요. 뭐 이를테면은 비구름이 다가왔을 때 뭐 고도가 높은 기온이 떨어지는 산간 지역은 눈이 네. 내리지만 대부분은 뭐 비가 내리는 그런 형태인데 이렇게 내륙 지역 좁은 구역에서 미세하게 눈비 차이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거는 예. 이례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 이것은 한 고도 해발 고도 한 800m 부근에 위치한 영도선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비가 되거나 눈을 결정짓는 그런 형태인 건데 일단 저기압이 처음에 접근할 당시에는 이 영도선이 중부지방 폭넓게 걸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비보다는 눈의 형태로 내렸고요. 저기압이 우리나라 중간 부분을 지나갈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이 영도선이 한 북쪽으로 좀 치우쳤습니다. 그때는 눈보다는 비의 형태로 내렸고요. 그리고 저기압이 또 빠져나가는 형태에서는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시 비보다는 눈의 형태가 내리는 영도선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비보다는 눈의 형태로 내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눈은 비와 달리 내리는 양이 아니라 그 모이는 거 얼마 쌓이는데 이게 더 중요하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보통 우리가 눈 예보를 할 때는 네. 적설량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하는데 사실 예. 적설량이 아니라 적설입니다. 보통 이제 강수량과 강우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린 그 강수 형태 총량을 계산해서 예보를 하게 되는데 눈 같은 경우에는 내렸을 때 쌓인 그 높이를 예측을 해서 적설이라는 예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의 형태 같은 경우에 내리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 눈의 형태는 내리고 녹고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지표면에 0도 아래로 떨어진 차가운 지면을 만들 경우에는 빙판길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살얼음의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보행뿐만 아니라 차량 운행에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의 정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상황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런데 이런 기습적인 폭설이 이번 겨울에 계속 또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예. 것처럼 이번 같은 경우는 북쪽에서 워낙 차가운 성질을 가진 저기압이 접근을 했는데 보통은 이 동지 한 12월 21일경쯤이 밤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는 시기입니다. 보통은 이때 가장 날씨가 추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 대기가 식는 정도의 기간을 따진다라고 하면 이 동지 이후에 3주 뒤부터 그러니까 보통은 한 1월 10일부터 1월 말까지가 가장 추운 시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처럼 북쪽에서 차가운 성질을 가진 저기압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한반도 주변에 해수면 온도가 높고 수증기를 많이 퍼붓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처럼 가장 추운 시기에 북쪽에 찬 공기를 머금은 저기압
고기압이 진한 데다가 이렇게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와 함께 충돌하게 됐을 때는 내륙 지역에 굉장히 폭발적인 폭설의 눈구름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엘니뇨라는 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보통 엘니뇨가 나타났을 때 우리나라 겨울 날씨는 비교적 따뜻했지만 폭설의 형태로 눈이 많이 내린 경향성이 컸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좀 추워지는 시기에 이런 폭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말 새 이제 눈도 네. 오고 지역에 따라서 이제 비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좀 씻겨 내려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비로 인해서 세정 효과도 있었고요. 예. 내륙은 좀 덜했지만 해안 네. 지역과 바다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었습니다. 네. 기압차로 인해서 강한 바람으로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갔는데요. 내일까지는 미세먼지 상황이 좀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번 주 평년보다 또 높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또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다시 미세먼지의 영향이 좀 높아질 텐데요. 좀 지역마다 차이가 큽니다. 주 중반에는 좀 중서부 지역, 네. 서울, 경기, 충청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라고 하면 주 후반에는 영남 지역, 경상남북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라는 것도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오늘 날씨 어떨까요? 오늘 많은 분들 이제 해돋이 보러 지역 곳곳에 가셨을 텐데요. 그렇죠. 동해안과 제주도 지역은 좀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좀 흐린 날씨, 답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네. 내륙 지역은 하늘이 많이 맑아질 겁니다. 그런데 오후부터는 좀 흐려져서 중부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한 1cm 미만의 또다시 눈 그리고 비가 예보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